자, 이 장 슬라이드 삽입 및 서식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1장에서 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어요. 그죠? 자,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이 새 프레젠테이션에다가 내용을 삽입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제목과 부제목을 삽입을 했었죠. 근데 이 제목과 부제목을 삽입하기 위해서 빈 프레젠테이션을 열었더니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 부제목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형식의 디자인이 나왔었죠. 이 디자인을 파워포인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아웃이라고 불러요.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고요. 이 레이아웃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0몇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레이아웃 중에서 저희가 1장에서 삽입을 했던 이 레이아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목 슬라이드라고 불러요. 각각의 이 슬라이드 레이아웃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 제목 레이아웃, 제목 슬라이드 외에 다른 레이아웃의 슬라이드들을 삽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레이아웃 슬라이드를 삭제도 해볼 거고요. 숨기기 기능, 이런 작업들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해볼 거냐면 이 해당 슬라이드의 배경도 집어넣어 볼 거고요. 예, 배경 서식을 지정을 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글 바닥글, 슬라이드의 머리글 바닥글까지 이번 장에서는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관리하는 거, 삽입 및 삭제, 숨기기,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에 배경 서식 넣는 거, 세 번째 슬라이드에 머리글 바닥글 넣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제 파일에서 1-02, 그쵸? 기본 1-02 파일 여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 1-02 파일 열었고요. 네, 슬라이드 삽입, 삭제, 숨기기. 우리 교재는 26페이지예요. 문제 한번 보면서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 1-02 파일의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3 사이에 뭐냐면 구형 머리글이라는 이름의 레이아웃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형 머리글 레이아웃에 새 슬라이드를 삽입하고 제목의 개요, 부제목에 1 입력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예요. 위치. 구형 머리글이라는 슬라이드를 삽입할 위치가 슬라이드 2번과 3번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되냐면 슬라이드 2번이 요 녀석이죠. 슬라이드 3번이 요 녀석이고요. 이 사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삽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새 슬라이드는 선택된 슬라이드 뒤에 삽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2번과 3번 사이에다가 새 슬라이드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몇 번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2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자, 2번 슬라이드 요렇게 클릭을 하신단 말이에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테두리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변하죠. 요게 이제 슬라이드가 선택됐다는 얘기고, 여기 미리 보기 창, 작업창. 여기는 이제 미리 보기, 왼쪽을 미리 보기 창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작업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작업창에 해당 번호의 슬라이드가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홈 탭에서, 그죠? 홈 탭에서 슬라이드 그룹의 새 슬라이드였어요. 자, 새 슬라이드 클릭하시면 저희가 1장에서는 여기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 슬라이드 개요라는 걸 선택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번 장에서는 이제 뭐라는 거냐면 위에 지금 보시면 9개, 10개, 11개, 그죠? 11종류의
요런 슬라이드 레이아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레이아웃 밑에 글씨가 들어가 있죠. 제목 슬라이드니 제목 및 내용이니 이런. 이게 이 레이아웃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는 뭐만? 이 제목 슬라이드만 넣었던 거예요. 예. 그럼 요번에는 이제 뭘 넣으라 그랬냐면 구역 머리글이라는 레이아웃을 찾아야 되겠죠. 자, 찾으셨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오른쪽 세 번째 있는 게 구역 머리글이라는 슬라이드예요. 이 녀석을 클릭 하시면 2번과 3번 사이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삽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목에 개요라고 입력을 하래요. 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이건 1장하고 똑같아요. 클릭하신 다음에 개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제목 입력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클릭하신 다음에 1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새로운 슬라이드, 새로운 유형의 레이아웃을 삽입하는 방법이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슬라이드 11에 적용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1번은 새 슬라이드 삽입하는 거였어요. 자, 2번은 뭐냐면 적용이라는 거거든요. 자, 슬라이드 일단 11번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왼쪽 미리 보기 창에서 스크롤 하시면 돼요. 스크롤 쭉 해서 11번 슬라이드 얘네요. 그죠? 클릭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레이아웃이 뭔지는 아직 우리 잘 모르겠는데 제목 및 내용이라는 레이아웃의 슬라이드를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11번에다가. 예, 11번에다가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예요. 적용이라는 얘기는 변경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변경은 어떻게 하느냐? 변경할 슬라이드 레이아웃의 이름은 제목 및 내용이라는 레이아웃이에요. 자, 홈 탭으로 갈게요. 홈 탭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될 게 여기 왼쪽에 이 슬라이드에 있는 요 녀석 있죠. 새 슬라이드. 말 그대로 새 슬라이드예요. 새 슬라이드 삽입할 때는 이 슬라이드 그룹에 있는 새 슬라이드를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항목 보이시죠?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기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거예요.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변경하라 그랬으니까 자,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레이아웃 1번, 11번을 바꾸라 그랬죠? 자, 그럼 11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요. 홈 탭에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 그쵸? 자, 레이아웃 가보시면 방금 전에 새 슬라이드 눌렀을 때 나온 11가지 11가지 레이아웃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혼동해서 틀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캡션이 있는 그림이라는 슬라이드가 레이아웃이 진하게 회색으로 반전되어 있죠. 지금 현재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은 캡션이 있는 그림이라는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뭘로 바꾸라고? 제목 및 내용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 그랬죠. 어디 있어요? 예, 두 번째 제목 및 내용이라는 게 있죠. 클릭하시면 변경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변경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3번. 슬라이드 5를 삭제합니다. 그랬어요. 이번엔 삭제네요. 그죠? 자, 그럼 또 스크롤해서 슬라이드 5번. 예요. 그죠? 자, 슬라이드를 삭제하시는 방법은요. 예, 슬라이드를 삭제하시는 방법은 자, 첫 번째. 미리 보기 창.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애가 미리 보기 창이라 그랬죠? 미리 보기 창에서 삭제할 슬라이드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누르셔도 삭제가 돼요. 예,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자, 두 번째 삭제할 슬라이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세요. 예,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5번이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 어디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렇죠. 슬라이드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슬라이드 삭제. 하셨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딜리트 한번 눌러볼게요. 오른쪽 단추는 보셨으니까. 자, 딜리트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되돌리기 해보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슬라이드 삭제. 그쵸? 클릭 하시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삭제는 방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다음 갈게요. 자, 4번. 슬라이드 6을 슬라이드 쇼에서 보이지 않게 숨깁니다. 그랬어요. 자, 보이지 않게 숨기는 거야. 이거는 삭제하고는 달라요. 삭제는 완전히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 숨김 기능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 6번의 내용 바로 밑에 있네요. 주요 요소 선정이라는 요 슬라이드예요. 그쵸? 이 6번 슬라이드는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삭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쇼, 진행 프레젠테이션 실제로 할 때 임시로 보이지 않게 말 그대로 숨겨놓는 기능이에요. 자, 간단해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숨기기 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녀석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6번 클릭하시고요. 그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볼게요. 그럼 어디 있어? 맨 밑에 슬라이드 숨기기라고 하는 메뉴 찾으셨죠?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실래요? 약간 흐린색으로 뿌얘졌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야. 6번 슬라이드 번호에 이렇게 사선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슬라이드 6번에 사선이가 있죠? 이게 보이지 않게 숨겨졌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클릭한 다음에 위에 슬라이드 쇼 메뉴 있죠? 탭 클릭하시고 현재 슬라이드부터 요거 선택하시는 거예요. 현재 슬라이드부터. 자, 아니면 여기 화면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뭐 화면 축소 더하기 빼기 단추는 화면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고 그 바로 왼쪽에 요거 슬라이드 쇼 있죠. 이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5번 슬라이드가 보이는 거예요. 네, 5번 슬라이드가 보이는 거고요. 자, 맞죠? 핵심 요소 선정. 그 다음에 6번 슬라이드가 주요 요소 선정이고요. 7번이 CS 개선 과제 도출이죠. 자, 그러면 5번 슬라이드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려면 뭐 엔터 치면 넘어가니까 자, 어디로 가요? CS 개선 과제 도출로 넘어가죠. 6번 슬라이드가 안 보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예, 이렇게 슬라이드를 숨길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갈게요.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배경 서식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예, 슬라이드 배경 서식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지금 뒤에 배경이 전부 다 흰색으로, 예, 모든 슬라이드가 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지? 이건 이제 배경을 바꾸는 거고요. 이 배경 서식은 어디서 지정을 하시는 거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배경 서식이라고 하는 옵션 창이 뜰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전체 슬라이드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배경 슬라이드 지정하실 때는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거야. 예. 자, 전체 슬라이드의 배경 서식, 어떤 서식을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현재 특정 슬라이드에만 배경 서식을 적용할 거냐, 이거 두 개를 문제 잘 읽어보시고 보셔야 돼요. 자, 전체 슬라이드에 자, 그라데이션 위쪽 스포트라이트 강조 1이라고 하는 배경을 적용합니다 했어요. 예, 그라데이션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점점 색깔이 진해지거나 흐리게 되거나 하는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전체 슬라이드라고 했으니까 그죠? 전체 슬라이드라고 했으니까 슬라이드를 어떤 특정한 슬라이드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자, 디자인 탭으로 가는 거예요. 디자인 탭. 자, 디자인 탭에 보시면 여기 메뉴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여기는 테마라고 하는 메뉴고요. 자, 테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일장에서 새 문서를 열 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서식을 적용해서 새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문양, 색깔, 그 다음에 글꼴, 글자 크기, 글자 색깔 등등등등 이걸 정해 놓은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데 슬라이드 크기와 배경 서식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디자인 탭에 어떤 거 지정을 할 거야? 맨 끝에 있는 배경 서식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배경을 적용하시려면 디자인 탭에 그죠? 디자인 탭에 사용자 지정 그룹의 배경 서식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테마 같은 경우는 문제 테마 적용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택해서 찾아내시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자 디자인에서 배경 서식 클릭할게요. 자, 배경 서식. 그러면 오른쪽에 배경 서식이라고 하는 속성창 떴죠? 그럼 여기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라데이션.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있는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들어가요. 연한 녹색이고 약간 진한 녹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라데이션 들어갔고 위쪽이에요. 위쪽. 이거는 이제 방향이죠. 위쪽 스포트라이트 강조 1이라고 하는 I를 적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 눌러볼게요. 자, 이런 모양들이 쭉 되어 있죠. 그럼 또 마우스 한번 올려보시면 밝은 그라데이션 강조 2라고 하는 그라데이션인 거예요. 이거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위쪽 스포트라이트 강조 1이라는 거 해야 되죠. 자, 보시면 예. 위쪽 스포트라이트 강조 1.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그라데이션은 우리가 알겠는데 위쪽 스포트라이트 강조 1이라는 배경 서식이 어느 건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지 마시고요. 클릭하시면 그게 전부 다 작업이 완료된 걸로 이 문제 프로그램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올리셔갖고 밑에 내용 보이시죠? 네, 밑에 나오니까 요걸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서식을 찾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위쪽 스포트라이트 강조 1 요거예요.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은요, 뭐냐면, 우리 문제에서는 전체 슬라이드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만 되는 거야? 핵심 요소 선정이라고 하는 이 5번 슬라이드에만 적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맨 밑에 있는 이 모두 적용이라는 단추를 누르셔야 전체 슬라이드에 적용된다는 거. 아시겠죠? 배경 서식 선택을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배경 서식이 여기서 작업이 나왔죠? 그래서 전체 슬라이드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이 모두 적용이라는 버튼을 반드시 클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전체 슬라이드가 아니라 특정 슬라이드에 적용하세요. 그러면 모두 적용 클릭하시는 거 아니고, 그쵸? 여기까지만 진행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의 배경 서식 적용하는 문제,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봤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슬라이드 2번에다가요. 연한 파랑색 투명도 50%의 채우기 배경을 적용한대요. 채우기 배경. 자, 이번에는 뭐냐면 특정 슬라이드예요. 그죠? 슬라이드 2번에 연한 파랑색 투명도 50%. 이게 이제 스타일이죠. 그죠? 그리고 채우기를 하는데 채우기 배경을 적용하래요. 채우기.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1번 문제는 그라데이션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 서식에 그라데이션 채우기라고 하는 걸 했어.
그죠? 자, 근데 요번에는 연한 파랑색 투명도 50% 채우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그 위에 있는 이 단색 채우기라고 하는 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요 내용을 요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된단 말이야. 연한 파란색이에요. 단색이잖아. 그죠? 이거는 뒤에 있는 건 투명도니까. 그래서 단색 채우기가 하는 거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그라데이션 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리고 뒤에 배경에 그림을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거 그림이겠죠.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슬라이드 찾아가야죠. 자, 2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배경 서식을 열어야 되겠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면 아까 1번 문제에서 한 것처럼 디자인 탭 클릭하시고 맨 끝에 있는 배경 서식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옵션 창이 나오니까. 그지? 예, 그리고 채우기에서 단색 채우기예요. 그리고 밑에는 내려와서 이 색에서 클릭해서 이제 연한 파랑색의 투명도 50%짜리를 찾으면 되겠죠. 네, 연한 파랑색의 투명도 50%. 자, 그러면 연한 파란색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요게 연한 파랑이에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투명도 50%라는 색은 없어요. 그래서 연한 파랑을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투명도라고 하는 이 슬라이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50% 맞추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 뭐냐? 아까 1번 문제처럼 이거 모두 적용 누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죠? 안 되죠. 절대 누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상황 잘 보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됐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머리글, 바닥글, 인쇄 요소 구성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파워포인트에는 머리글, 바닥글 구역이 있어요. 근데 머리글 구역이라는 건 뭐 사실 특별하게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글, 바닥글 구역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말 그대로 바닥글은 여기 화면 하단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의 구역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3개의 구역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 왼쪽에 날짜, 가운데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지정하는 바닥글, 그리고 여기 페이지 번호, 이렇게 3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 박스를 기본적으로 놔두면 여기가 이제 바닥글이 되는 거고요. 이 박스를 화면 상단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동을 시키면 여기가 머리글이 되는 거예요. 네. 뭐 다른 프로그램처럼 머리글 구역, 바닥글 구역 이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바닥글이 들어가고 머리글이라는 걸 입력하고 싶으면 이 바닥글 영역을 머리글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머리글과 바닥글은 이제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죠.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슬라이드에 적용하는 게 있어요. 슬라이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슬라이드잖아요. 여기에 적용하는 게 이제 슬라이드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유인물. 유인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머리글 바닥글이 있어요. 예. 자, 유인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슬라이드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되는데 내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듣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자료를 나눠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나중에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면 A4 용지에 기본적으로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 슬라이드를 A4 용지에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 페이지에 4개, 4장을 축소 인쇄한다든가 뭐 2장을 한다든가 6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모아찍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 이제 유인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바닥글, 머리글,
이거를 별도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리시켜서.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유인물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디서 작업을 하는 거냐면 삽입 탭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삽입 탭 열어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 있잖아요. 예, 요거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슬라이드에 번호와 바닥글에 CS 개선 사항을 추가하고 여기까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 번호를 입력하고 바닥글에다가는 CS 개선 사항이라는 글자를 입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제목 슬라이드라는 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1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 제목 슬라이드는 1페이지가 아니라 슬라이드 레이아웃의 이름이에요. 네, 슬라이드 레이아웃의 이름이 제목 슬라이드라는 레이아웃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새 슬라이드 삽입할 때 홈탭에서 네, 새 슬라이드 하면 제목 슬라이드 있었죠. 그 제목 슬라이드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이제 제목이야.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내용 막 썼단 말이야. 슬라이드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2장이 시작돼요. 2장이. 그럼 여기도 보통 제목 슬라이드를 많이 넣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슬라이드 만들어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만 번호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번호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에다가 번호 다 집어넣고 머리글 바닥글 집어넣는 거니까 특정 슬라이드 선택 안 해도 돼요. 자, 삽입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 클릭할게요. 자, 머리글 바닥글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화 상자 열리고요. 자, 슬라이드 탭과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이라고 하는 탭 두 개가 나오죠. 여기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입력한 이 텍스트 상자, 예, 텍스트 상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조그만 사각형들이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죠. 이 녀석이 이제 바닥글 구역에 표시되는 건데, 자, 밑에 보시면 슬라이드에 넣을 내용이 첫 번째 날짜 및 시간이고 슬라이드 번호고 바닥글이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자, 날짜 및 시간을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있는 애가 까맣게 진해지죠? 예,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날짜를 어떤 형식으로 넣을 건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자동으로 업데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만약에 하고 날짜를 입력했다. 그럼 오늘 날짜가 예를 들어서 뭐 5월 10 오늘 5월 1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삽입을 해놓고 저장해서 내일 이 슬라이드를 열면 5월 14일로 자동으로 변경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직접 입력이라고 하는 곳에다가는 직접 우리가 타이핑을 칠 수가 있는데 클릭해보면 직접 타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5월 13일로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체크해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진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슬라이드 번호는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바닥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거 슬라이드의 번호와 그러면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셔야 되고요. 바닥글에 CS 개선 사항이라는 글자를 추가를 하래요. 그럼 바닥글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CS 개선 사항이라고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 한번 볼게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 대신에 뭐만 바뀌어 있느냐? 머리글이라는 애가 추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머리글 체크하면 보세요. 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됐죠? 이렇게 들어간다. 날짜가 어디 들어가느냐? 날짜가 위에 들어간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문제 보시고 그대로 하면 되니까. 자, 슬라이드로 돌아올게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적용을 누를 것이냐, 모두 적용 누를 것이냐. 자, 슬라이드 번호는 몽땅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눌러주세요. 그러고 지금 모두 적용에 파랗게 지금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잖아. 그죠? 적용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적용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에만 번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적용 클릭.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1페이지 보시면 안 들어가 있죠? 1페이지 보시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 페이지에 들어간다 이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 갈게요. 2번 유인물 페이지 머리글에 유인물이네. 유인물 CS 개선사항 페이지 바닥글에 시사 컨설팅을 입력합니다 라 했어요. 자, 그러면 삽입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 그죠? 클릭 하시고 두 번째 있는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 탭으로 가야 되겠죠? 자, 페이지 번호가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근데 지시사항에 아무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손댈 필요 없다. 그죠? 자, 머리글 체크하시고 CS 개선사항 CS 개선사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바닥글 체크하신 다음에 시사 컨설팅 이라고 입력하시고 모두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장 슬라이드 삽입 및 서식에 대한 본문 내용 보셨어요. 다음 확인학습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인학습 한번 풀어볼게요. 자, 파일은 이제 확인학습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어요. 1장에 확인 1-02.pptx 파일 여셔서 다음 작업을 완성합니다 했어요. 자, 그래서 확인 1-2번 파일 제가 열어놨고요. 문제 볼게요. 자, 슬라이드 1과 슬라이드 2 사이에 1과 2 사이에 그럼 어디? 그렇죠. 슬라이드 1번 클릭. 그죠? 그래야 이 뒤에 들어가니까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에 새 슬라이드를 삽입합니다. 자,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의 이름이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예요. 그죠? 자, 제목에 목차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자, 1번 슬라이드 클릭. 그죠? 그리고 홈 탭에 새 슬라이드를 삽입할 거니까 슬라이드 그룹에 새 슬라이드. 그죠? 그리고 제목 및 내용이라는 레이아웃 두 번째 있네요. 여기는 보니까 더 많아요. 그죠? 아까는 레이아웃이 11가지였는데 지금은 몇 가지예요? 3개에다가 4개, 6개, 36, 18개. 그죠? 이렇게 이 레이아웃에 따라서, 그러니까 테마에 따라서 이 슬라이드의 종류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레이아웃의 이름만 보시면 되겠죠. 자, 제목 및 내용 클릭. 그럼 1번, 2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목에 목차라고 입력할 거예요. 그럼 제목 클릭하시고 목차 입력. 아이고. 예, 목차 입력. 그리고 밖에 빈 공간 클릭하시면 입력 완료되는 거예요. 그죠? 자, 됐고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 콘텐츠 2개 레이아웃을 콘텐츠 2개라는 레이아웃을 슬라이드 4번에 적용. 이거는 이제 변경하는 거라 그랬죠? 변경. 자, 변경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슬라이드 그룹에 당연히 홈 탭이고요. 그죠?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 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이라는 레이아웃을 슬라이드 5부터 8번까지 적용을 하래요. 이번에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5, 6, 7, 8 4장 슬라이드에 적용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 장 슬라이드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네요. 자, 일단 처음부터 할게요. 자, 슬라이드 4번 변경할 거니까 자, 스크롤해서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그죠? 4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홈 탭에 레이아웃. 그죠? 클릭하셔서 새 슬라이드 아니라 그랬어요. 레이아웃 메뉴 클릭하셔갖고 콘텐츠 2개 어디 있어요? 자, 콘텐츠 2개 여기 첫 번째 줄 끝에 있네요. 그죠? 클릭 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5부터 8까지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해서 5, 6, 7, 8
그죠? 지금 6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숨김 처리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이것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메모해 놓을게요. 여러 슬라이드 선택하는 방법. 그죠? 자,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는 슬라이드를 먼저 클릭하고, 그죠?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른 슬라이드 누른 상태에서 다른 슬라이드를 클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슬라이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그냥 클릭만 하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뭐 클릭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슬라이드, 그죠? 마지막 슬라이드 클릭. 이러면 어떻게 돼요? 슬라이드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쉬프트 누르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첫 번째 슬라이드랑 마지막 슬라이드 사이에 있는 모든 슬라이드가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쉬프트고 이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5, 6, 7, 5번부터 8번까지 연속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방법 다 이용하실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저는 그냥 Shift 이용할게요. 자, 5번 슬라이드 선택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스크롤해서 마지막 8번을 보면 되죠. 그리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5, 6, 7, 8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이것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렇게도 하지만 근데 여기는 이제 스크롤이 되다 보니까 슬라이드 보이는 슬라이드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얘가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반전되어 있죠. 얘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녀석이 기본복이라고 하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거는 여기 왼쪽에 미리 보기 창, 가운데 작업 창, 그리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아래쪽에 노트, 슬라이드 노트라고 하는 노트라는 구역이 있거든요. 네, 슬라이드 노트 구역. 이 슬라이드 노트 구역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여기 아래쪽에 마우스로 가져가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 내용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이게 노트 구역이에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슬라이드 노트 내용 입력 하시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노트라는 거는 우리 쉽게 말하면 원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라이드 쇼 보기 할 때는 얘가 전체 화면에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발표자가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이 꼬일 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고를 만들어 놓고 그 원고대로 얘기를 하면 대사를 만들어 놓으면 조금 수월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 놓고 파일 하나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슬라이드 노트거든요. 그래서 자, 얘가 슬라이드 이제 기본복이라고 하는 화면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사각형 4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 그럼 이거는 뭐냐면 슬라이드 여러 슬라이드 보기 얘를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작업창이 없어지고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5번에서부터 8번까지 여러 장 선택하기 편하죠. 클릭하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해당 슬라이드를 뭐 기본 보기를 하셔도 되고 원하는 슬라이드, 특정 슬라이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본 보기로 돌아온단 말이야. 예, 그쵸.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 읽기용 보기라 그래서 읽기용 보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 기본 보기 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예, 됐죠? 자, 그럼 다시 5번 클릭하고 Shift 8번 클릭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목 및 내용이라는 레이아웃 적용해야 되잖아요. 자, 홈 탭에 레이아웃 가셔서 제목 및 내용 어디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있죠? 이 제목 및 내용 클릭. 그러면 5, 6, 7, 8 이 4장의 슬라이드가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고 슬라이드 내용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자, 3번 문제 갈게요. 자, 3번 슬라이드 3 삭제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갈게요. 자, 스크롤해서 3번 슬라이드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본문에서는 그냥 딜리트 키 눌렀으니까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 그쵸?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4번 슬라이드 5에 숨기기를 해제합니다 그랬어요. 자, 방금 전에 보셨지만 슬라이드 5번이 숨기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숨기기를 해제하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될 거야? 그렇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 숨기기 앞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 슬라이드 숨기기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데서 메뉴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 단추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슬라이드 숨기기를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숨기기가 해제된다는 거 됐죠?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5번 모든 슬라이드에 기본 패턴 배경 서식을 적용합니다 그랬어요. 자, 패턴 배경을 적용할 거야. 패턴 배경. 근데 그 종류가 기본이야, 기본. 예, 근데 이게 종류가 기본인지 아니면 그냥 패턴 배경만 적용을 하는 건지 그건 한번 보자고요. 예,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슬라이드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자, 디자인 탭에 맨 끝에 배경 서식이 있어요. 클릭 하시면 배경 서식 나오죠? 자, 여기서 채우기 유형이 뭐예요? 패턴 채우기예요. 그죠? 패턴 배경 서식 적용할 거니까 자, 패턴 채우기 클릭. 그리고 나서 기본 패턴이라는 게 여기 잠깐 나오면 5%, 10%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종류 중에 기본이라는 패턴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시간 조금 소요돼도 되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얼른 빠르게 스캔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본이 없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거 패턴 채우기만 체크하고 아무것도 이 패턴은 만들지 말고 기본 값으로 놔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 적용해야 되니까 모두 적용 클릭. 됐죠? 예. 자, 닫고 5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자, 시험에서는 이거 닫을 필요 없어요. 속성창.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6번. 예, 6번. 슬라이드 1에 배경.jpg 배경 서식을 적용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으로 적용하는 건데 슬라이드 1번 특정 슬라이드에만 적용하는 거네. 그죠? 자, 그러면 위에서 1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고 그죠? 디자인 탭에서 배경 서식 클릭.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음 문제로 딱 넘어가면은 디자인 탭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예, 뭐 기본인 홈 탭에 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탭에 가 있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 가셔서 배경 서식 클릭. 그죠? 자, 이번에는 배경.jpg라는 그림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채우기 종류 4개 중에 어떤 거겠어요? 그죠? 그림 또는 질감이겠죠. 자, 다음에서 그림을 삽입해야 돼요. 그죠? 파일 클릭. 자, 그래서 우리 압축푼 폴더 열어보시면은요. 확인학습 1장 가면 배경이라고 하는 그림 파일이 있어요. 그죠? 선택하시고 삽입 하시면 1장에 이렇게 나무 문양이 들어갑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7번. 프레젠테이션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날짜와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적용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날짜를 삽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어떻게 한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해야 된다. 자, 오늘 날짜가 예를 들어서 5월 13일인데 내일 날짜가 되면 내일 이 파일을 열면 자동으로 5월 14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라 그랬죠. 자,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삽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위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이라 그랬죠. 삽입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이에요. 예, 머리글 바닥글 하시고 날짜 및 시간, 그죠? 날짜 및 시간 체크하신 다음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선택, 그지? 그리고 뭘 하래요? 슬라이드 번호 삽입하라 그랬죠? 슬라이드 번호 체크.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하시고 모두 적용. 됐죠? 자, 7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다음 8번 갈게요. 자, 8번. 슬라이드 노트 머리글이라고 그랬어요. 슬라이드 노트 머리글에 관광 상품 개발을 적용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자, 삽입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 그죠? 자, 머리글 바닥글 체크하시고 어디? 슬라이드 노트 머리글. 자,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이라고 하는 탭. 간 다음에 머리글 여기죠. 예, 머리글에다가 관광 상품 개발. 자, 관광 상품 개발이라고 입력하시고 모두 적용.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장에 대한 내용 확인학습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장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